안녕하세요. 상상시스터즈 언니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2차 임용의 핵심 키, 수업 나눔 끝판왕 1탄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수업 시연이 30점, 수업 나눔도 역시나 30점입니다. 그만큼 수업 나눔은 정말 경기도 2차 임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요소입니다. 수업 나눔을 잡아야 경기도 2차를 잡을 수 있습니다. 수업 나눔이 중요한 이유를 제 경험에 빗대어 조금 말씀드릴게요. 저는 2017학년도 수업 시연 나눔 점수가 정말 낮게 나왔습니다. 한 7점 정도 깎인 것 같아요. 그때를 돌이켜보면 나눔을 정말 못 봤어요. 예를 들면 1번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생각이 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나눔을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계속 뭐 할 말이 없으니까 똑같은 말만 반복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나눔의 짜임새라곤 1도 찾아볼 수 없었고요. 시간도 6분 안에 끝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충격과 공포의 나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장을 나와서 망했다. 난 이제 끝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정말 끝이었습니다. 1년을 더 공부해야 했어요. 이렇게 망한 원인을 나중에 찾아보니까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수업 나눔에 대한 전략 부족이었습니다. 수업 나눔의 전략적인 연습도 부족했고, 수업 나눔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고, 수업 실현과 수업 나눔의 연계도 꽝이었습니다. 그냥 예견된 필패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경기도 2차를 볼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전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번엔 수업 시험과 나눔에서 난 만점 받을 거야. 난 컷에서 얼마 높지 않으니까 난 무조건 남들과 차별화돼야 돼. 라는 생각에 나눔 전략을 밤마다 연구하고 또 연구했고요. 그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습하고 또 연습했습니다. 그 결과 수업 시험과 나눔에서 60점 만점에 59.47이라는 높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꿀팁들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꿀팁들이 너무 많아서 1탄과 2탄에 나눠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저랑 제 동생이 밤새도록 연습한 결과물이고요. 어디에서도 이렇게 알려주지 않을 겁니다. 제가 처음 인고를 준비했을 때 수업 나눔에 대해서 자료가 정말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 만들어내고 그 결과 고득점 받은 거거든요. 어디서 저희의 자료를 베끼거나 재구성해서 판매하고 있다면 알려주세요. 최근에 그런 분들이 계셔서 정말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저는 남들보다 튀게 잘하려고 이런 전략을 세운 거예요. 혹시나 내 점수가 무난하다라는 분들은 그냥 무난하게 연습하시고요. 난 뒤집어야겠다라는 분들은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 시연이 끝나고 이어서 무조건 수업 나눔 10분을 연습하자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수업 시연 나눔 스터디를 하실 때 많이 간과하시는 부분이 수업 시연만 하고 땡 인스터디를 많이 하세요. 무조건 이어서 수업 나눔 세 문제를 연습하셔야 되고요. 촬영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문제당 3분 정도로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자,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이게 바로 꿀팁입니다. 나눔은 면접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나눔에서 솜을 사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나눔에서 중요한 것은 솜이라고 생각해요. 솜은 저랑 동생이 처음으로 수업 나눔에서 쓴 용어입니다. 어디선가 솜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면요. 저희에게 제보 부탁드립니다. 나눔을 진행하시다 보면 난 엄청 열심히 답변해서 한 9분 정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에게 4분밖에 안 됐어? 라는 기억이 누구에게나 있으실 겁니다. 심층 면접의 경우 4문제당 8분이잖아요. 그런데 수업 나눔은 3문제당 10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상대적으로 시간이 길긴 길어요. 그래서 뭔가 나도 풍부하게 답변하고 싶고 하는데 왜 이리 나는 수업 나눔 촬영 영상을 보면 말도 못하는 것 같고 답변 찌질이 같고 그지 같고 나눔이 왜 안 되지? 라고 할 때 이 솜을 활용하시면 나눔의 자신감도 붙고 훨씬 풍부한 답변이 만들어지실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10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고 10분 활용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게 말한다고 해서 점수가 적게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왕이면 나에게 주어진 10분을 알차게 후회 없이 쓰고 심사위원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좋게 어필하면 좋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번뿐인 기회이고요. 저는 그런 기회를 꼭 잡기 위해서 남들보다 다르게 하기 위해서 주요 답변 사항 앞뒤에 솜이라는 것을 넣어 주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답변했는지 함께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18학년도 문제입니다. 수업 설계 시 의도한 핵심 역량은 이 역량을 위해 수업을 어떻게 진행 및 구상했나요? 라는 문제였습니다. 저는 먼저 핵심 역량을 먼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먼저 입을 털었습니다. 행복한 학교, 경기도가 지향하는 학생들의 꿈이 성장하는 학교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수업 설계 시 핵심 역량을 넣어 학생들이 배움의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즉, 문제에 나오는 핵심 역량을 갖고 이야기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핵심 역량과 경기도 교육청이 중요시하는 행복한 학교, 배움이라는 키워드를 연결시켜서 처음에 다른 사람과 다른 임팩트로 시작을 해서 임팩트를 팍 주면서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떤 핵심 역량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수업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어떻게 구상했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끝나면 뭔가 또 아쉬워요. 그러면 이걸 하고 이제 또 솜을 넣어줍니다. 제가 말한 역량은 협력적 문제 해결 역량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솜에 얘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협력적 문제 해결 역량은 21세기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되는 역량입니다. 제가 신규 교사가 된다면 교실 수업 속에서 학생들의 협력적 문제 해결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해 제가 지금 사용한 브레인스토밍, 갤러리 워크를 포함한 다양한 수업 방식을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끝냈습니다. 시작하는 손 부분에서는 문제에 나온 키워드와 관련된 내용으로 풀고요. 정리하는 손 부분에서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신규 교사가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의 포부 등으로 간단히 마무리했습니다. 이게 제 필살기 전략이었습니다. 확실히 손 부분을 이야기하면은요, 감독관님들이 채점을 하다가 어머머 얘 좀 봐라, 얘 좀 잘하는 것 같은데? 라는 눈빛으로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확신을 느꼈습니다. 아, 나 수업 나눔 잘했다 라고요. 그런데 이 수업 나눔에서 솜을 사용하실 때 이 솜에만 또 너무 치중하시면 안 돼요. 가운데 키워드를 다 넣으시면서 시작과 정리솜을 확실히 얘기해 주시면 확실히 점수가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가겠습니다. 나눔도 면접처럼 무조건 2갈씩 짧은 문장으로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2갈씩으로 연습하셔야 말을 하면서도 꼬이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2018학년도 문제 수업 설계 시 의도한 핵심 역량은 이 역량을 위해 어떻게 수업 진행 및 구상했나요? 라는 문제에서 제가 어떻게 답했는지 간략하게 예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수업에서 의도한 핵심 역량은 협력적 문제 해결 역량입니다. 협력적 문제 해결 역량은 공동체 구성원이 문제를 협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오늘 제 수업에서 협력적 문제 해결 역량이 나타난 부분은 2가지 부분입니다. 첫째, 뭐뭐뭐뭐뭐뭐입니다. 사례 이야기했고요. 둘째, 뭐뭐뭐뭐뭐뭐입니다. 사례 이야기하고요. 이렇게 먼저 핵심을 이야기한 후 정의나 사례를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풀어나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깔끔하고요. 채점하시기에 너무 편한 답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길어지면 저와 같이 말을 못하시는 분들은 필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게 끊어서 간단하지만 멋있게 이야기하는 연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나눔을 진행할 때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업 실현을 하실 때 수업 나눔 책상에는 이렇게 종이 파일이 놓여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수업 실현이 끝나고 수업 나눔 책상에 앉게 되면 이
이 종이 파일을 여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럼 이 종이 파일에는요, 총 3개의 문항이 적혀 있는데요. 채점관들이 1번 문항을 읽어주면 답변하고 2번 문항을 읽어주면 2번 문항 답변하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종이 파일 안에 적혀 있기 때문에요. 눈으로 읽기가 가능한데 가급적 채점관들이 문제를 읽어주실 때는 채점관들의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끄덕이심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문제 읽어주시기가 끝나면 잠시 종이를 보면서 잠시 제 수업을 성찰한 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잠시 생각하신 뒤에 1번 문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제 수업을 성찰한 뒤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저랑 같이 스터디한 오빠의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심층 면접 때처럼 잠시 생각한 뒤 말씀드리겠습니다 였는데 뭔가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수업 나눔 때는 좀 더 근사한 표현이 없을까라고 하면서 바꾼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에겐 나름 필살기 같은 존재였어요. 난 5번째입니다. 수업 나눔은 연습하고 또 연습하셔야 됩니다. 저는 수업 나눔이 제 약점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주구장창 연습했습니다. 하루에 한 수업을 가지고 5세트 연속 총 15문제죠. 수업 나눔 연습을 한 적도 있고요. 그냥 미친 듯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밴드 스터디를 활용해서 나눔도 꾸준히 했고요. 또한 저는 나눔의 솜을 채우기 위해서 각종 키워드의 정의를 달달달달 외웠습니다. 배움이 무엇인지,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 교사의 전문성, 배움의 평등, 수업의 정의 등 다 저만의 문장으로 만들어서 꽉꽉 외우고 또 외웠던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연습을 하셔야 하고요.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나만의 무언가를 만드셔야 됩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아쉽지만 여기까지이고요. 수업과 연계한 수업 나눔 비법과 수업 나눔 질문과 관련한 활용법은 수업 나눔 2탄에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